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왕 환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내용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의가 실제로 문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문제까지 푸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2010학년도 수능 24번부터 26번까지의 지문인 미생물 종 구분 방법에 대한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여러분들 한번 크게 훑어보시면 다른 지문하고 다른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네, 그래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래프를 볼 때 너무 마음을 떨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글만 보는 것도 힘든데 그래프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이런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 그래프 자체는 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여러분한테 토스를 해드렸냐면 X축과 Y축을 살펴보면 이걸 힌트로 추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는 어떤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 수치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다? X축과 Y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X축, Y축만 먼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글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즉 핵심어를 잡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지문의 그래프에 나온 X축과 Y축은 뭔가요? 유전체, 유사도, 그리고 유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녀석이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한번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이란 했어요. 이제 일반적인 동식물의 종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1,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고양이하고 교배해서 고양이가 나옵니까? 네, 그러면 정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일반적인 종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 고양이는 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동그라미 2 또는 외양으로 구분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종은 집단인데 또 어떤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외양적 특징으로. 우리 예를 들면 고양이하고 개하고 구별이 가능합니까? 네, 구별이 가능하죠. 우리가 종의 외양적 특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둘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는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을 제시를 했는데, 이 미생물이 자, 교배해서 번식하는 게 아니고 분열돼서 번식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외양의 특징이 많대요, 적대요? 적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종의 기준으로 종을 구분해낼 수 있다, 없다? 미생물은 없다. 없으니까 물어본 거야. 어떻게 구분할까? 그 how to, 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마지막 문단이 질문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보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 글 전체의 글의 흐름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미생물에 적용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 지금 일반적인 종의 기준은 미생물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라고 직접 제시를 해주니까 그 다음 내용들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봅니다.
오늘날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주로 뭘 사용한다고? 자, 줄 긋게.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X축에서도 그렇고 Y축에서도 그렇고 유전거리, 유전체, 유사도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유전이란 단어죠. 즉 유전적 특성, 이 두 가지를 활용할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감적인 게 아니라 아예 확인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갑니다. 자,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들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대요.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유전자를 이용한대요. 특히 차이를 잘 나타내는 유전자를 이용한대.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거리라고 한다. 자, 작은 따옴표라고 하고 유전거리, 우리가 이미 Y축에서 만났던 유전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거기 유전거리에다 동그라미 하고 유전거리의 뜻이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네요. 해당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하는 거리,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Y축에서는 유전거리인데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거는 이 수치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뭐다? 더 미생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유전거리가 나왔어요. 그럼 유전거리가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유전체, 유사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된 유전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 충분하다는 얘기야?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유전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not enough라는 얘기예요.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다? 미생물들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래요. 자, 유전체 유사도 나왔네요, 진짜. 한번 볼게요.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특히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이렇게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 이게 같은 종이 아닌지를 확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미리 광고를 해드렸다시피 그래프를 조금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사분면이라고 하죠. 사실 선생님은 최근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배울 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 제4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는 것들을 음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다 구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사분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X축과 Y축이 다 양수고요. 여기는 2사분면은요. X축이 음수고 3사분면은요. Y축, X축이 다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4사분면은 Y축이 음수고 X축은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딱 요 부분만 떼서, 즉 1사분면 떼서 1사분면만 떼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음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경제 지표 같은 걸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뭔가 수량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양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 현실 세계에서의 숫자 개념을 설명해주고 싶을 때는 가장 작은 숫자는 뭡니까? 0이에요. 0. 아예 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1부터 1에 점점 커지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양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지표로는 양수만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경제 지문과 같은 혹은 다른 여타 수능 지문에서는 요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 일사분면만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프의 장점이 지금 이런 것처럼 구획을 나눠서 각각의 특징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개체를 각각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서 그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켜주는 방법에 있거든요. 따라서 일사분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그래프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대상을 배치를 해놓고 얘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프로 확인하게 하는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지문이죠? 지금 이 미생물 종구분 지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 유전체 유사도로는 70%야.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를 L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미만으로 하고 여기 위에를 초과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점이 되게 많이 찍혀져 있는데 점을 뭐 어떻게 해놓고 이거를 무슨 영역이라고 지금 했냐면 자,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1, 2, 3, 4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의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당연하죠. X축과 Y축이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니까.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 L을 기준으로 할 때 이 0에 더 가까운 쪽이 뭐가 됩니까? 유전거리가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얘 밑으로는 다 뭐야? 유전거리가 가까워. 근데 유전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한번 쫙 봤을 때 유전체 유사도가 높은 애만 존재합니까? 낮은 애도 존재하죠.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거리는 일정 수준 미만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다 뭐 미만입니까? 유전거리가 L 미만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L 위에 있어요? 점이? 없죠? 이거 제가 지금 찍은 점이 아니에요. 네, 여기 그냥 우리 반에 자동적으로 찍혀져 있는 점이지. 즉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부분, 바로 요 부분, 이 부분, 이 4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미생물 종, 같은 종으로 묶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출출을 했는지 보자. 문장으로는 어떻게 변환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 작은 따옴표도 되어 있어요. 대놓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로 유전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 거기까지가 작은 따옴표 맞췄는데 이라고 하는 미생물의 종의 정의가 새롭게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생물의 종의 정의가 지금 작은 따옴표로 되는데 일반적인 종의 기준, 종의 정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유전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유전체의 유사도가 70% 이상인 미생물 집단이래. 이게 뭐다? 미생물의 종의 기준이에요. 다른 종의 기준이 아니고 미생물 종의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미생물 종의 정의죠. 근데 이 정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문제를 할 때 응용 문제로 나올 때 이런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종이의 정의가 이게 기준입니다. 응?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군자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군자의 정의가 뭐냐면 정명을 실현하는 자라고 했어요. 응? 나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이름값을 실현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 그런데 그 정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해요, 민경이. 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딱 보고 내가 교사인데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군자의 정의가 기준이 돼서 나를 군자로 분류해요? 아니면 군자가 아닌 소인으로 분류해요? 소인으로 분류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얘가 새로운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선생님이 한번 점을 찍어줄게. 여기 봐봐.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얘는 같은 미생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의 정의가 기준이 돼서 이 기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도출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찍어놨다고 해볼게. 여기에서. 그런데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종의 정의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얘가 미생물로 같은 종으로 묶일 수 있는지 묶일 수 없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정의는 단순히 그 뜻을 기억해서 내용 파악만 하는 문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상황을 여러분한테 보기로 예시로 주어준 다음에 그거를 기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이거를 확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도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의는 꼭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미생물 종 구분이 보다 발전될 수 있고 보다 정밀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까지 하면서 이 미생물의 종 구분의 응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이 지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확정해주는 새로운 정의가 문제를 풀 때 새로운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파악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분류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시기별 특징을 잡아주는 분류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